이게 뭐야? 69살 김정순 씨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형광등이 깜빡이며 부엌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죠. 복권 한 장, 구겨진 종이 위 숫자들이 희미한 불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잘못 봤겠지.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 낯선 공포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들려주는 라디오의 진행자 이연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했던 사연, 혼자 먹는 김치찌개 잘 들으셨나요? 그 이야기엔 외로움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삶이 담겨 있었죠. 지금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공감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내 얘기 같았다는 말 참 많았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색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안산에 사는 69살 김정순 씨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이죠.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고 비 오는 날에도 마트 일을 쉬지 않던 사람. 그렇게 삼남매를 다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떠난 뒤 정순 씨의 하루는 고요해졌습니다. 전화는 드물고 식탁은 언제나 혼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요한 일상 속에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로또에 당첨됐대. 그 한마디가 정순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도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정순 씨의 하루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묵은 기침을 한 번 하고 커피 한 스푼을 뜨거운 물에 녹이며 창문을 엽니다. 이 시간의 공기는 언제나 고요하고 라디오는 매일 같은 진행자의 인사로 하루를 열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익숙한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정순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행복이라 그게 참 먼 말이네. 그날도 시장에 다녀와 반찬을 정리하고 쌓여있는 신문을 정리하다가 탁자 위 구겨진 영수증 더미 사이에서 색이 바랜 복권 한 장을 발견했어요. 거의 버릴 뻔했던 종이였죠. 이게 뭐야? 이게 아직 있었네. 그건 며칠 전 동네 슈퍼에서 거스름 돈으로 무심코 산 복권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돋보기를 챙겨와 신문 속 번호를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32, 19, 24, 33, 41 보너스 7.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라, 이게 왜 이렇게 똑같지?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2번, 3번을 다시 보고 또 봐도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설마 내가? 목이 말랐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복권을 들고 거실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더 먼저 밀려왔어요.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다가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부엌 시계 초침이 느리게 돌아가고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데 모든 게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복권을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그 서랍은 마음속에서 작은 시한폭탄처럼 쿵쿵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자꾸 떠올랐고 귀에서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자는 단 한 명, 상금은 무려. 그 말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손을 더듬어 서랍 쪽을 향했습니다. 복권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얇고 보잘것없는 종이 한 장. 그런데 그 종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진짜 내가 받게 되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지? 아이들 나눠주면 사는데 도움이 되겠지. 그럼 나한텐 뭐가 남게 될까? 정순 씨는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늘 아이들이 먼저였고 자신은 그 다음이었는데 지금은 처음으로 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딸 미정이 결혼할 때, 아들 민호의 사업이 망했을 때, 막내 수정이가 집을 나가 독립한 뒤 연락 한 통 없는 지금까지 늘 그녀는 도와주었고 기다려주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부엌,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복권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 돈이 나를 구원해 줄까 아니면 더 외롭게 만들까? 정순 씨는 복권을 조심스레 다시 접어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이 사실을 알아주면 좋겠다는 그 오래된 외로움의 작은 목소리. 그날 이후 정순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복권을 몇 번이나 꺼내보고 또다시 서랍 깊숙이 넣기를 반복했죠. 이 돈을 혼자 가서 받아올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밥을 지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건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무서울까? 그때 담 너머로 이웃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로또 1등이 나왔다지 뭐야? 누군진 모르지만 복권방 사장 얼굴이 웃음이 만개했대. 그 말에 정순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얼른 창문을 닫았죠. 아무 이유도 없이 마치 들키기라도 한 사람처럼요. 설마 내가 그 얘기의 주인공일 리 없겠지. 아니, 그렇다고 해도 누가 알겠어.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 순간부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길을 걸을 때면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고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면 점원이 슬쩍 그녀의 손을 쳐다보는 것 같았죠. 정순 씨는 그날부터 복권을 서랍 가장 깊숙이 낡은 수건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게 안전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늘 그녀의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큰딸 미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정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떨지 않으려 애썼죠. 무슨 소문? 글쎄, 엄마 근처 복권방에서 누가 1등 됐다는데 엄마가 자주 가던 곳이라잖아요. 순간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웃으며 말했죠.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운이 어딨다고 그래.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겠구나.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애들이 찾아오겠지. 그녀의 시선은 텅 빈 골목을 향해 멈춰 있었고 그 골목 끝 어딘가에서 이미 누군가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순 씨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죠.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요. 큰딸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 뒤로 둘째 아들 민호와 막내 딸 수정이까지 서 있었습니다. 웬일이냐, 다들 한나란시에. 정순 씨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그냥 얼굴도 볼 겸 왔죠. 미정이 말했지만 말끝에 묘한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후쳤고 큰딸은 다짜고짜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 라면밖에 없어요? 요즘 뭐 드시고 사셨어요? 그냥 그럭저럭 먹을 만큼만 해먹지. 정순 씨는 커피포트를 켜며 등을 돌렸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 혹시 복권 사셨어요? 민호가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순간 부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복권? 그걸 왜? 아, 그냥 동네에 소문이 돌던데. 엄마 단골 복권방에서 누가 1등 됐다잖아요. 사장님이 엄청 신나 있었다고. 정순 씨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물 끓는 소리만 방안을 메웠죠. 그게 나라고 생각하냐? 아니, 뭐 그냥 혹시나 해서. 엄마 운이 좋으니까. 민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큰딸 미정이 엄마 옆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 진짜라면 우리랑 상의는 해야죠. 세금도 많고 요즘 사기꾼도 많다는데. 정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투가 걱정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섞인 욕심의 냄새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런 일 없어. 다들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짧게 잘라 말했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미묘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만 놓여 있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사 후 이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통장 비밀번호 같은 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불안해서. 정순 씨는 그 말에 가만히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 인생은 내가 챙길 테니까.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뒤 정순 씨는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 그리고 서랍 안에서 아직도 종이 한 장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꺼내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그녀의 눈빛엔 슬픔보다 더 깊은 묘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주전자 안에 물이 식고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저 걱정이라 믿고 싶었지만 그 속에 섞인 냉기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복권 당첨이란 게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 종이를 바라보며 이제 좀 편히 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젠 그게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고 복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그녀의 손 안에서 이상하게 뜨겁고 묵직했습니다. 이걸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권을 다시 접어 이번엔 옷장 속 오래된 반지꼬리 밑에 넣었습니다. 마치 그게 사라지면 마음도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았죠. 며칠 후 자식들로부터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괜찮아요? 뭐 좀 도와드릴 거 없어요? 말은 다정했지만 그녀는 그 다정함이 어쩐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바쁘면 전화하지 말고 일이나 해라. 짧게 대답한 뒤 전화를 끊으면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식들에게 화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말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정순 씨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웃을 수 있었던 얼굴.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나도 좀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복권이 가져온 건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는 계기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 커튼 사이로 빛이 살짝 비쳤습니다. 정순 씨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살짝 웃었습니다. 긴 어둠 속에서도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을 용기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순 씨는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저 아침마다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시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요한 시간이 점점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정순 씨는 서랍 속에서 복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종이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건 나한테 온 기회야.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써야겠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복권을 감싸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옆엔 오래된 통장, 주민등록증, 그리고 낡은 지갑 하나. 그날 아침 정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손가방 안에는 손수건으로 감싼 복권 한 장이 들어 있었죠. 문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그냥 은행 가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닫자 낡은 복도에 햇살이 번졌습니다. 그 햇살이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불안보다 약간의 설렘이 더 컸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바쁘게 걸었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무언가를 감추고 살겠지.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웃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하자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잔주름이 더 많아졌고 눈가엔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지만 그 안엔 이상하게 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나를 좀 믿어봐야지.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번호표 기계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자 대기번호 102번이라는 종이가 나왔습니다. 정순 씨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가방 속 복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102번 고객님,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구 안쪽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방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복권을 건네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복권을 스캔하고는 화면을 본 뒤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 맞습니다. 순간 은행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정말 맞구나. 그 짧은 순간 수십 년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던 젊은 날, 남편이 떠난 뒤의 고된 세월, 그리고 오늘 아침
스스로에게 한 약속.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정순 씨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묘한 달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천천히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을 나와 돌아온 정순 씨는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는 새로 발급받은 통장이 들려 있었죠. 통장을 열자 34억 2100만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기쁨이 아닌 낯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이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의 숫자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장바구니 가격 하나에도 망설이던 자신이 이제는 수십억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식탁 옆에는 여전히 낡은 가스레인지, 바래진 커튼, 그리고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오직 통장 속 숫자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 맛이 쓸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하지? 집을 옮길까? 여행을 갈까? 아니면 애들한테 나눠줘야 하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답도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큰딸 미정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보다가 통장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나를 부자로 만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나 봐.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얇은 커튼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정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둘러싼 관계의 색깔만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애들이 알겠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장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살아봐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공터를 지나던 정순 씨는 낯익은 시선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라던데? 그래, 로또 1등 맞았대. 귓속말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바구니를 손에 꼭 쥐었죠. 슈퍼에 들어가 물건을 집는데 주인이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정순 어머니, 이건 서비스로 드릴게요. 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그날 저녁 첫째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뉴스 봤어? 우리 동네 로또 1등 나왔다더라.
정순 씨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난 그런 거 몰라. 근데 엄마 소문이 있던데. 큰딸의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이름이 그 리스트에 있었다고. 정순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문이란 게 늘 그렇지. 있는 말보다 없는 말이 더 많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웃의 눈빛, 가게 주인의 미소, 딸의 말투까지 모두가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창밖으로 골목 가로등이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미정이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큰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민호와 막내 수정이까지 보였습니다. 반가움, 걱정, 그리고 어딘가 모를 계산. 엄마, 나 그냥 궁금해서 왔어. 정말 그거 엄마 맞아? 정순 씨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정아, 들어와. 춥다. 따뜻한 차를 내오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엔 미묘한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이제 돈이 가족의 대화를 대신하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큰딸 미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 괜찮아? 요새 사람들 말이 많던데. 둘째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우리한테도 말했어야죠. 순간 정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말이십니까? 나도 당황했어.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막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큰딸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그 말 속엔 미묘한 탐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 돈 아직 그대로 있지?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도 그런 말 하긴 싫은데.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나도 일이 좀 힘들고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말에 수정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 지금 그 얘기할 때야?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그 시선엔 가족의 정 대신 낯선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로또 맞은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니? 세 남매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래된 상처 같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조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 한다. 너희 키우느라 평생을 다 줬으니까. 식탁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 연기가 천천히 퍼져나가며 그들의 얼굴을 희미하게 가렸습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균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큰딸 미정은 침대 끝에 앉아 핸드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작년대 10억은 받지 않을까. 그 돈이면 집 대출 다 갚을 수 있고 남은 돈으로
애 학원비도 낼 수 있겠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폰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는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잔을 비울 때마다 마음속 분노가 조금씩 쌓였습니다. 나는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 옆에 제일 오래 있었는데 그 돈 나한테 조금 주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그의 얼굴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막내 수정은 버스 창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폰에선 노래가 흘렀지만 가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우리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기 인생을 살겠다는 게 왜 이렇게 낯설게 들릴까?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그건 서운함이자 질투였고 어쩌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시각 정순 씨는 집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남매가 떠난 뒤 식탁 위에는 아직도 빈 찻잔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정리하며 아이들이 어릴 적 웃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다 같이 밥 먹고 웃던 게 언제였더라.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무너졌습니다. 이 돈이 우리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 줄 알았으면 차라리 맞지 말 걸 그랬나? 바람이 살짝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정순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보자.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가족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딸 미정이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미소 대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그냥 한번 봐줘요. 우리 집 전세 만기인데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서. 정순 씨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보증금, 계약서 사본, 대출 만기일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나도 아직 정신이 없어서. 알아요. 근데 이건 잠깐이에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중에 다 갚을게요. 그 말은 다정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또 누나 왔다 갔다며? 그 집의 학원비 핑계로 또 뭐 부탁했지? 정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 왜 서로 그렇게 의심하니? 엄마가 돈을 가지니까 다들 달라졌잖아. 솔직히 엄마가 그냥 조금 나눠주면 될 일 아닌가. 그의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막내딸 수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힘들지? 나 이번 주에 놀러 갈게. 문장은 짧았지만 그 속에도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셋이 장난치며 웃던 사진들.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는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탁자 위 통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그 숫자가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돈일까? 아니면 우리 가족을 시험하는 돈일까? 그녀는 눈을 감고 두 손으로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며칠 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밖에서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계단 아래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막내 수정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 수정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 뭐, 밥 먹고 청소하고 TV 보고 늘 그렇지. 정순 씨는 웃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방 안 공기를 채웠습니다. 엄마, 나 사실 큰언니한테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그거 로또 말이야. 정순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언니가 그러는데 엄마가 아직 돈을 안 썼다며? 그래. 그냥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답다. 평생 아껴 쓰셨잖아. 그 말은 따뜻했지만 그 속엔 어딘가 미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나 그런 생각했어. 응? 엄마가 그 돈을 그냥 가지고만 계시지 말고 진짜 엄마를 위해 써보면 어떨까 싶어. 나를 위해? 응. 평생 가족만 챙겼잖아.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좀 해. 여행도 가고 집도 고치고 그리고 혹시 남으면 그때 우리도 생각하면 되지 뭐.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의 말은 분명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배를 향한 부드러운 길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다 하네. 어른이 다 됐네. 우리 막내. 수정은 그 미소를 보며 잠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건 나쁜 생각이 아니야. 엄마가 더 행복해지는 일인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에 또 올게. 그때는 우리 진짜 얘기 좀 하자. 문을 닫고 나가는 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순 씨는 차가운 찻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이미 다 식어버린 뒤였죠. 그래, 다들 나 걱정한댔지.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시끄럽니? 그녀의 눈길이 식탁 위 통장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했지만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순 씨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처럼 중얼거렸죠. 이렇게는 안 되겠어. 그 다음 날 아침 세 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정순 씨가 전화를 걸어 불렀기 때문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 정순 씨는 말없이 부엌을 정리하더니 차분히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어. 순간 세 자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엄마 혼자 어디 가신다고요? 정순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평생 너희 위해 살았어. 근데 이젠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미정이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돈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요?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지. 이 집에 있으면 난 계속 엄마로만 살아야 하잖아. 근데 이제 그 이름을 조금 내려놓고 싶어. 민호가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려는 건데요? 그건 아직 몰라. 그냥 바람 부는 곳으로. 이 통장도 가져갈 거야. 내 인생을 새로 써볼 생각이야.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막내 수정이 울먹이며 말했죠. 엄마, 그러지 마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정순 씨는 막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 이제 혼자가 편해. 그리고 엄마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잖아. 그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문틈으로 비쳐 들어왔죠.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너희 너무 나 걱정하지 마. 이제 진짜 나답게 살고 싶을 뿐이야. 그녀가 문을 열자 겨울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낡은 커튼이 흔들리고 식탁 위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뒤로 남은 건 조용한 집안의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세 남매는 처음으로 엄마 없는 세상을 마주했죠. 정순 씨는 어느새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기차 안 창문 너머로 밀려드는 안개와 들판. 그녀는 그 풍경이 너무 좋아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보게 될 줄이야. 기차가 멈추고 내린 곳은 강릉의 오래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바닷바람 냄새, 생선 굽는 연기, 사람들 사이로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였죠. 정순 씨는 노란 스카프를 고쳐 매며 길모퉁이 노점에서 호떡 하나를 샀습니다. 뜨겁지요? 뜨거워야 맛있지요. 그녀는 그렇게 웃으며 따끈한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달고 따뜻한 그 맛에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 작은 방 안. 가방 속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딸 미정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참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걱정돼서 그래. 미정아, 나 잘 지내. 걱정 말고 네 밥은 챙겨 먹어. 짧게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자 정순 씨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전주에 있었습니다. 한복을 빌려 입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릴 적 수줍게 웃던 그 소녀처럼 사진관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제야 좀 나갔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웃었고 그 웃음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막내 수정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걱정돼요. 언제 오실 거예요? 정순 씨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래, 난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엄만 아직 돌아갈 생각 없어. 왜요? 아직 보고 싶은 게 많거든. 그녀는 그렇게 다시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남해의 바다, 전북의 농길, 그리고 눈 덮인 산마을까지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웃고 낯선 풍경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울렸지만 이젠 예전처럼 서둘러 받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정순이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그녀는 길 위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걸. 그렇게 그녀는 살아오며 하지 못했던 여행들로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을 무렵 그녀는 마을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익숙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제야 돌아왔네.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공기 속엔 먼지 대신 햇살 냄새가 가득했죠. 식탁 위엔 오래된 수첩 하나와 큰딸 미정이 남겨둔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든 돌아오세요. 여긴 엄마의 집이에요. 그 짧은 글귀에 정순 씨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찬장을 열고 그릇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다시 밥을 해야지. 우리 식구들이 오면. 저녁 무렵 현관문이 하나둘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민우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미정과 수정이 들어왔죠. 모두 어색한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안아버렸습니다. 그 따뜻한 순간 말보다 깊은 사과와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응, 세상 참 넓더라. 혼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여들 앉아라,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자. 그녀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었고 세 남매는 오랜만에 그 미소를 보며 숨을 고르듯 앉았습니다. 그 순간 부엌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집안을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가족의 시간이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밥상을 차리던 정순 씨는 찬장 위 상자에서 작은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식탁 위에 올려두고 아이들을 불렀죠. 이건 엄마가 다녀오면서 정리한 거야. 뭐예요, 엄마? 통장이야. 너희 셋 이름으로 된 거야. 각자 5억씩 넣었어.
엄마, 세 남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첨금을 오롯이 나만을 위해 쓸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돈이란 게 욕심을 부르고 화를 부르잖니. 지난 몇 달 동안 너희들도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야. 난 큰 욕심 없어. 너희들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잘 살면 그거면 괜찮아. 다 괜찮아.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우린 그걸 바라지 않았어요. 알아. 하지만 이제는 나도 너희도 서로 큰 욕심 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힘드셨죠. 힘들었지. 근데 이제 괜찮아. 너희가 잘 살면 그걸로 난 걱정 없단다. 그녀는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밥 먹자. 오늘은 내가 진짜로 잘 끓였거든. 식탁 위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오랜만에 집 안가득 김치 향이 퍼졌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그렇지? 여행 다니며 배운 비법이야.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봄 햇살처럼 집안에 퍼졌습니다. 정순 씨는 창가에 기대며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녀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순 씨의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저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로또에 당첨된 한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운의 숫자보다 더 큰 기적은 그녀의 자식들이 그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 순간이 아닐까요? 정순 씨는 결국 한없이 내주는 어머니였습니다. 세 자녀에게 각각 통장을 내밀던 그날, 그녀의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잘 살아라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났던 그간의 시간들은 자신을 위한 여행이면서도 자식들을 향한 마음을 정리하는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비로소 깨달았죠. 늘 옆에 있을 때는 몰랐던 엄마의 존재를, 그 빈자리를, 그 고마움을.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손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그 손을 잡으러 찾아갔죠. 돈이 아닌 그 손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요. 정순 씨는 여전히 조용히 웃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야 다 컸구나.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사랑이란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주고 또 주면서도 남는 게 없어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 그리고 받은 사람은 그제야 마음으로 되돌려줄 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한없이 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아닐까요? 오늘 밤 그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려주는 라디오, 저는 이연주였습니다.